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환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군이 한반도를 떠나며 미처 챙기지 못한 혹은 의도적으로 남겨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입니다. 일화에서 우리는 6.25 전쟁 당시 사라진 국고 금괴 1.5톤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큰 규모의 황금이 우리 땅 밑에 묻혀 있다는 증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야마시타 골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수탈한 수천 톤의 황금이 일본 본토로 향하던 중 전세가 기울자 한반도의 어딘가에 매립되었다는 가설. 오늘 기록관의 비밀노트 7번째 페이지는 대한민국 땅 밑에 숨겨진 전설의 황금, 그 실체를 추적합니다. 야마시타 도모유키.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육군 대장이었던 그는 말레이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1942년 2월 불과 70일 만에 싱가포르를 함락시키며 영국군 13만 명을 항복시킨 장본인이죠. 당시 처칠 영국 총리는 이것을 대영제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싱가포르가 석 달도 안 돼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야마시타 장군의 진짜 악명은 전쟁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약탈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쓸며 야마시타 장군이 이끄는 일본군은 은행의 금괴, 사원의 불상, 부호들의 보석, 심지어 일반 민가의 귀금속까지 모조리 긁어모았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함락 직후 일본군은 체계적인 약탈 작전을 펼칩니다. 영국계 은행 금고를 강제로 열고 화교 부호들을 고문하여 숨긴 재산의 위치를 캐냈습니다. 불교 사원과 힌두 사원에서는 수백 년 된 금불상과 보석을 약탈했죠. 한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일본군 장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금부치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죠. 우리 어머니의 결혼 반지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전후 미군 정보부 문서에 따르면 최소 1만 4천 톤에서 최대 20만 톤의 금과 보물이 약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최소 300조 원에서 최대 4천조 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일본 대본영은 이 작전에 암호명을 붙였습니다. 골든 릴리. 백합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탐욕이었죠. 작전의 총책임자는 히로히토 천황의 동생 치치부미야 야스히토 친왕이었습니다. 일본 황실이 직접 나선 약탈 작전. 그만큼 규모가 컸고 그만큼 은밀했다는 증거입니다. 골든 릴리 작전팀은 엔지니어, 광산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약탈한 보물을 안전하게 일본 본토로 옮기는 것. 초반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송선에 금괴를 가득 싣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 말부터 전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레이테만 해전. 1944년 10월 일본 해군은 사실상 괴멸됩니다. 미 해군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죠. 바닷길이 막힌 겁니다.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수송선이 미군 잠수함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1945년 초반까지 수십 척의 일본 수송선이 격침되었죠. 골든 릴리 작전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직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에 남아있는 수천 톤의 황금을 어떻게 일본 본토로 옮길 것인가? 일본군 수뇌부는 단 하나의 루트를 선택합니다. 육로입니다. 필리핀의 황금을 소형 선박에 분산해서 중국 대륙으로 이동. 거기서 다시 육로로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건너가는 경로. 위험했지만 당시 일본이 확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안전 통로였습니다. 부산은 그 최종 집결지였습니다. 1945년 초반부터 부산항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물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수송 작업.
일반 조선인 노동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오직 일본군 헌병대와 특수부대만이 하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부산항에서 일했던 한 조선인 노동자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일본군 트럭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짐을 싣고 어디론가 갔죠?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따라갔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예상보다 훨씬 빠른 항복 선언이 떨어집니다. 배에 싣지 못한 금괴들, 본토로 가져가기엔 너무나 거대했던 그 유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매주 여러분이 몰랐던 역사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산 땅 밑의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보물 사냥꾼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 바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입니다. 현재는 평범한 주택가와 상업지역으로 보이는 이곳. 하지만 80년 전 이곳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곳에는 어뢰 공장 혹은 잠수함 기지가 있었다는 증언이 존재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땅을 깊이 파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다.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내부를 본 조선인은 아무도 없었다. 밤에는 트럭이 드나들었고 아침이면 신선한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지형입니다. 문현동은 부산항에서 불과 3km 거리, 수송하기에 최적의 위치죠. 게다가 당시 이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 작업 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 한 보물 사냥꾼 그룹이 이곳에 주목합니다. 그들의 리더는 김모 씨. 20년 넘게 일제강점기 문서를 수집해온 역사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입수한 한 문서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부산 지역 특수시설 건설, 기밀 등급 최상, 완공 예정 1945년 6월, 2003년부터 본격적인 굴착 작업이 시작됩니다.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1m, 3m, 5m. 처음엔 평범한 흙과 돌만 나왔습니다. 10m 지점. 돌연 삼날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힙니다. 콘크리트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식 콘크리트가 아니었죠. 일제강점기 특유의 거친 시멘트 혼합물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16m 지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터널과 방들. 높이는 약 2.5m, 폭은 3m. 명백히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터널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고 일부는 낙반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 유골이었습니다. 한 방의 구석에서 수십 구의 인골이 발견됩니다.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죽음의 흔적은 명확했습니다. 두개골의 총상 혹은 둔기에 의한 손상, 팔과 다리 뼈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고문당한 흔적처럼 보였죠?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유력한 추정은 이겁니다. 보물을 옮긴 후 입을 막기 위해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 일본군은 전쟁 말기 증거 인멸을 위해 작업에 동원된 조선인들을 학살했다는 증언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 발견된 일본군 지하 벙커에서 수백 구의 유골이 나왔는데 모두 후두부에 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업자들은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황금은 반드시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안전 문제라는 이유였죠. 지하 굴착 작업이
인근 건물의 지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작업자들이 안전 대책을 제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려 하자 이번에는 토지 소유권 분쟁이 불거집니다. 알고 보니 그 땅의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제3자가 자신이 진짜 소유주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결정타는 사기 혐의였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아 굴착 자금을 조달했던 주도자 김모 씨가 사기범으로 고발됩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황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모았다며 고소한 겁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황금 사기극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작업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하지만 작업에 참여했던 이들은 지금도 주장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발견하기 직전이었다. 16m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증거다. 누군가 우리를 막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한 작업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검은 SUV 2대가 작업장 앞에 섰습니다. 안경 쓴 남자들이 내려서 우리 작업을 한참 지켜보더니 가버렸죠. 다음 날 아침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망상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굴착이 중단된 그 땅은 이후 빠르게 재개발되어 현재는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더 이상 땅을 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곳에 황금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아래 16m 깊이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겁니다. 보물은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군의 최후 저지선이었던 제주도. 이곳에는 결치로 작전의 흔적들이 섬 전체를 거대한 요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주도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수백 개의 인공 동굴이 존재합니다. 일본군은 1945년 본토 결전을 대비해 제주도를 절대 국방권의 핵심 요새로 만들려 했습니다. 섬 곳곳에 비행장, 포대, 그리고 지하시설을 건설했죠. 문제는 이 동굴들 중 상당수가 단순한 방어용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깊고 넓다는 겁니다. 2010년 제주도 모 지역에서 동굴 탐사를 하던 팀이 기이한 발견을 합니다. 동굴 깊숙한 곳, 지하 약 30m 지점에서 일본어로 쓰인 목재 표지판을 발견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제국군 기밀시설. 그리고 그 너머로 이어진 더 깊은 터널. 하지만 탐사팀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낙반의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제주도가 야마시타 골드의 분산 저장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 곳에 모두 보관하기엔 위험하니 여러 곳에 나눠 숨겼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산속굴. 이곳에서 1990년대 등산객들이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철제 상자들을 발견합니다. 상자는 이미 비어 있었지만 내부에서 금가루 흔적이 검출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져간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이야기입니다. 광화문, 을지로, 남산 일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와 주요 일본군 시설이 밀집했던 이 지역의 지하에는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 통로가 존재합니다. 2005년 서울 모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공사인부들이 우연히 발견합니다. 지하 3층 깊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일제시대 건축 양식이 명확했고 내부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방의 크기는 약 4평 정도. 무언가를 보관하기에 적당한 크기였죠. 그중 한 방의 철문에는 일본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융자산 보관소. 하지만 공사 일정상의 이유로 이 구조물은 며칠 만에 다시 메워졌고 현재는 그 위에 30층 고층 빌딩이 서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순한 창고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동네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야마시타 골드의 전설을 따라 한반도 곳곳을 훑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환상일까요? 먼저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야마시타 골드는 전후 만들어진 도시전설에 불과하다. 수천 톤의 금을 육로로 운반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만약 정말 그런 보물이 있었다면 전후 일본 전범 재판에서 반드시 다뤄졌을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전후 일본에 숨겨진 자산을 추적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야마시타 골드에 대한 공식 기록은 찾지 못했죠. 또한 물리적으로도 의문이 있습니다. 수천 톤의 금을 육로로 운반하려면 수백 대의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런 대규모 이동이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는 골든 릴리 작전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해제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부는 2000년대 들어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기밀로 분류된 문서들도 있습니다. 왜 70년이 지난 지금도 기밀일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둘째, 1945년 8월과 9월 부산과 제주도 인근에서 일본군의 대규모 폭파 사건이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항복한 직후인데 왜 폭파했을까요? 무엇을 폭파했을까요? 증거인멸이었을까요? 셋째,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야마시타 골드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1970년대 로헬리오 록사스라는 필리핀 청년이 루손섬의 일본군 지하 벙커에서 1톤 상당의 금괴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만약 필리핀에 일부가 있었다면 한국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45년 당시 일본 육군성의 금융장부와 패전 직후 도쿄에서 압수된 금괴의 양이 턱없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전쟁 기간 동안 최소 수만 톤의 금을 전쟁 물자로 확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연합군이 일본에서 발견한 금괴는 고작 수백 톤에 불과했죠.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쟁에 다 썼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전쟁 말기 일본은 이미 물자 부족으로 대나무 창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바다에 버렸다고요? 금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가능성만 남습니다. 어딘가에 숨겼다는 것. 보물찾기에 나섰던 이들은 말합니다. 그곳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는 순간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만약 정말로 수십조 원, 아니 수백조 원 가치의 야마시타 골드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국제법적으로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일본. 그들은 약탈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땅에 묻혀 있긴 하지만 원래 우리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원래 약탈당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들 국가도 분명 소유권을 주장할 겁니다. 아마도 끝없는 법적 분쟁과 외교 마찰이 시작될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누군가는 이 비밀이 영원히 묻혀있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 땅 밑에는 일제가 남긴 차가운 흉터와 함께 욕망의 결정체인 황금의 전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환상이든 부산 문현동 지하 16m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실제합니다. 제주도의 수백 개 동굴도 실제합니다. 서울 지하의 미스터리한 시설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1945년 사라진 수만 톤의 금도 분명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땅 밑, 혹시 80년 전의 비밀이 묻혀있지는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동네에도 이런 전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오늘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에피소드의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